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화 정말 싫어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왜 영화를 보시나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흥행작들을 챙겨보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꼭 영화관에 가지는 않더라도 가끔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이런저런 영화를 찾아보곤 하는데요. 영화를 통해 현재를 위로하고 또 다른 세상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접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영화, 같은 대사라 하더라도 저마다의 울림과 크기가 다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에 물꼬를 트는 기폭제가 되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불안한 시기에는 안정적인 것을 찾고 삶이 고단할 때는 힐링이 필요한 우리. 당장의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잠시나마 스크린 속 또 다른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산뉴스 12월의 영화 시리즈와 함께 말이죠. 안용태의 영화 읽는 시간 지금 출발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만나볼 영화는 영화 쇼생크 탈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좀 굉장히 오래된 영화라는 거. 하지만 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영화이기도 해요. 보통 뭐 영화 순위를 매기면 거의 뭐 1등까지 항상 매겨져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일단 영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이 감독은 프랭크 다라본트라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작품은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화로는 그린 마일이 있고, 그리고 미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어느 날 안개가 껴가지고 그 안개에서 막 괴물이 나와가지고 막 잡아먹는 이상한 영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요 최근에 한 영화, 드라마구나. 워킹데드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걔는 감독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작에 참여하게 되죠. 그 외에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은 아무튼 이 사람 영화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정한 공간에다가 사람들을 가둬버리죠. 쇼생크 탈출 같은 경우는 감옥에, 그린마일도 감옥에, 미스트는 쇼핑몰에, 워킹데드도요 시즌 1에 좀비 피해서 사람들이 제일 처음 갇히는 곳은 감옥이에요. 왜 특정한 공간에다가 사람들을 가둬버릴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좁은 공간 안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작은 사회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그냥 관찰해 보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좋은 것은 어디다? 감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기 많은 것은 쇼핑몰이죠. 왜 그 좀비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쇼핑몰에 갇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쇼생크 탈출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철학자는 니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니체에 대해서 좀 아는 바 있나요? 크게요. 자, 신은 죽었다. 자, 그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 계시죠? 그죠? 자, 우리는 오늘 신은 죽었다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 영화에 빗대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영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자, 이 영화는 주인공 이름이 앤디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겠죠? 그렇겠죠?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부인이 있는데 바람이 났어. 골프 코치랑.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비 오는 날 밤에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해놓고 총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게 영화 제일 첫 번째 시작 장면이죠. 술을 마시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요? 들어가서 죽여버릴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죽였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총성만 두 발 팡탕 울리게 되고 총은 그냥 옆에 또랑가에 그냥 버리게 되죠. 얘가 죽였을 만한 뭐 동기가 있고 총도 얘가 쥐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네가 죽였지라고 해서 이제 곧바로 재판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개의 종신형을 받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제일 첫 번째 장면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도소장을 만나게 돼요. 이분이죠. 자, 컴컴한 복도에 죄수들이 줄을 쫙 서게 돼요. 그리고 교도소장이 와서
죄수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몇 가지 어떤 규칙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규칙은 뭐냐? 욕하지 마라. 주님의 성전에서 욕하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난 두 가지만 믿는다. 뭐랑 뭐? 네, 규율과 성경. 나는 이렇게 두 가지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죄수들끼리 내기를 해요. 새로 들어온 신입 죄수 중에서 누가 먼저 우는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 놈이 이겼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걔를 좀 자극하는 거예요. 좀 뚱뚱한 죄수가 한 명 있었는데 걔가 이제 먼저 울게 되죠. 근데 문제가 뭐였느냐? 너무 심하게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는 어떻게 된다? 간수장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그 간수장은 처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안 받죠. 자, 영화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겠어요? 자, 그 앞장면은 다시 소장이 뭐라고 얘기했다? 규율과 성경을 이야기해 놓고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그냥 패서 그냥 폭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처벌은 안 받고요. 규율과 성경이라고 이야기해 놓고서 규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걸 바로 뒷장면에서 곧바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제일 핵심적인 가치를 딱 하나만 골라보자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저 교도소 안은 사랑이 넘칠까요? 넘치지 않을까요? 이미 나왔잖아요. 사람을 정말 죽을 만큼 패버리는 곳이 어떤 곳이다? 저 감옥이니까 저 안에는 사랑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제일 처음에 뭘 보여주냐면 어떤 모순점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니체라는 철학자 니체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질문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한 말은 뭐다? 자,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저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일단 맥락 그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 그 기독교의 그 신이 이제 죽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신이 이야기하는 무엇?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거하고 비슷한 말이 우리나라에 한번 되게 유행을 탄 적이 있었어요. 공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 그러니까 유교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허례의식이 좀 심한 것 같다. 유교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가치관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자? 그냥 죽여버리자. 신은 죽었다 하고 그 말은 사실상 다르지가 않아요. 같은 의미라고 이해도 되죠. 그 사회 내에서 겉으로 이야기하는 최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규율과 성경. 우리 사회에서는 뭐요? 뭐 유교적 가치, 저기 유럽 사회에서는 어떤 뭐 종교적 가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은 작동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가치가 어떻게 되어버렸다? 탈같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이야기하는 가치와 현실 사이에 뭐가 있다? 괴리감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 영화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부터 교장 선생님이 했던 말, 뭐 회사에서 하는 말, 다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작동해요, 안 해요? 하지 않는 그 이상한 현실들 말이에요. 뭔가 부당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은 또 마땅한 방법도 없는 그냥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죄수들도 제일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부당하다고 느끼겠죠. 그 죄수들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화는 어떻게 흘러가게 되느냐. 자, 앤디가 감옥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지만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누군가가 앤디를 건들기 시작하죠. 앤디는 저 감옥 안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남자 죄수들한테. 2년 동안요. 4명한테 매일매일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여줄 때 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루틴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상적인 어떤 반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매일매일 강간당하는 게 뭐였다? 일상이었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일까? 자, 다시 니체로 돌아가 봅시다. 자, 신을 죽이면 신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신이 죽게 되면요,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세계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신이 있는 세상은요, 시작과 끝이 명확해요. 그렇죠? 죽고 나서 다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고 나면은 저곳에 가든 요곳에 가든 뭔가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이 죽여버렸을 때 니체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나냐?
영원 회개하는 세상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모든 것은 뭐한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했던 거 내일 아침에 또 하고 있을 테고, 내일 아침에 했던 거 모레 아침에 또 하고 있을 테고. 이거 어머니들한테 물으면 되게 슬퍼요. 어머니 오늘 아침에 뭐 했어요? 밥 했어요. 내일 아침에 뭐 하실까요? 밥할 것 같아요. 10년 뒤 아침에는요, 밥하고 있겠죠. 모든 것은 뭐한다?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도 하죠. 그죠? 신과 함께 영화 보시면 나오잖아요. 끝까지 갔다가 어떻게 된다? 재판받고 다시 환생. 운 좋으면은 극락왕생하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일상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반복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앤디의 매일매일은 뭐였다? 강간당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루틴 되는 거예요. 강간의 영혼 회귀다. 언제까지요? 감옥에서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까? 안 도와주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을 죽이기 전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신에게 뭐 하면 돼요? 의지하면 돼요. 주여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신도 없어요 지금. 신도 없는 세상. 모든 것은 반복되고 있는데 내 삶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힘이 들다면 그때 인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요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이 영화에서는 좀 강간이라고 하는 좀 극단적인 상황을 좀 내세웠지만은 꼭 그런 상황을 뭐 가져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하루도 어때요? 전 도서관에 굉장히 강연을 많이 하러 가는데 도서관에 가보면 정말 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학생들이 뭐 하고 있는 거? 시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은 책 보는 공간이 아니라 시험 공부하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들 정도죠. 사람들은 거기 가서 매일매일 아침에 가서 공부하고 다음날 또 공부하고 설사 운 좋게 붙었다고 해봅시다.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복되고 있겠죠.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루. 하지만 신은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는 그 세상.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영화는 어떻게 흘러가게 되느냐. 앤디는 좀 운이 좋았어요. 그 극 중에 모건 프리먼이 연기하고 있는 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감옥 내에서 약간 좀 실세예요. 걔가 얘한테 좀 관심이 많았고 어느 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교도소 내에 그 천정에다가 옥상에다가 그 방수를 해야 되는 공사를 하게 되고 모건 프리먼이 자기 친구들하고 앤디하고 같이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 보니까 간수장이 막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걸 듣게 돼요. 어떤 불평불만이었냐면 되게 부자인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걔가 죽으면서 상속을 해준 거예요. 한 3천만 원 정도. 어떨 것 같아요? 좋겠죠. 근데 쟤는 그게 싫은가 봐요. 뭐 세금 떼서 싫고 뭐 해서 싫고 뭐 해서 싫고 결론은 뭐냐면 세금 떼는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앤디가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다가서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게 되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얘 직업은 부은행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게요. 대신에 맥주를 주세요. 이 동료들한테. 그리고 맥주를 먹는 장면이 바로 나오게 되죠. 문제를 아마 해결해 줬겠죠. 그 장면 이후로부터 이제 앤디는 좀 사는 게 편안해져요. 왜냐면은 다른 간수들도 와서 아, 우리 아들이 하버드에 갔는데 아,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수들 입장에서 얘가 좀 소중해지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매일같이 강간하던 그 죄수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엄청나게 폭력을 행사해서 약간 을 만들어서 감옥 바깥으로 보내버리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앤디는 어떻게 하느냐? 교도소 내에 있는 도서관에다가 배치를 시키게 돼요. 아, 너는 고급 인력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가 있어야 되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은 자, 레드가 나한테 관심 있었던 거, 옥상에 공사했던 거, 걔한테 부잣집 동생이 있었던 거, 마침 상속을 받았던 거 전부 다 뭐예요? 우연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 우연이 아닌 게 딱 하나가 있죠. 뭐겠어요? 그 간수장한테 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죠. 실제로 다른 죄수들이 말렸어요. 또 죽으려고 그래? 근데 앤디는 가게 되죠. 자, 그게 어떤 의미일까? 조금 이따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뭐가 나오느냐. 도서관에 갔죠. 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봤자 뭐 아주 오래된 낡은 책만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소장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책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사줄 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편지를 써요. 하원에다가 7년 동안 일주일에 한 통씩. 답장이 온 거예요.
책하고 그 음반 몇 개 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행동을 해요, 얘가. 자, 음반을 가지고 이제 음악을 들었기 시작하는데 자기만 듣는 게 아니었어요. 전 교도소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를 틀어버리게 되죠. 당연히 이제 가수들이 뛰어오겠죠. 너 꺼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껐을까요? 소리를 더 크게 켜버려요, 얘는. 이 영화를 맨 처음 볼 때는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틀었나 보다. 두 번째 보면요, 오, 배짱이. 세 번째 봤을 때는요, 이런 의문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앤디라고 한다면 음악을 틀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자, 저는 생각해봤어요. 난 틀 수 있을까? 한 번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해보고, 세 번 생각해봐도 결론은 뭐다? 틀 수 없다예요. 왜 못 틀까요? 맞아 죽을까봐. 그 폭력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요, 꽤 교도소 생활이 어때요? 살만하죠? 예전에 나는 뭐였어요? 매일같이 강간당하던 루틴을 매일같이 견뎌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두려운 건 뭐다? 저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교도소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기가 쉽겠죠.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한다?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나는 감옥이 뭔가 이상하고 모순적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내 어떻게 되어버렸다? 길들여져 버렸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앤디는 어떻게 해요? 음악을 틀고 오히려 볼륨을 더 올려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떻게 하느냐? 독방에 갇힙니다. 일주일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오게 되죠. 레드와 이 모건 프리먼하고 대화를 하게 돼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된다. 바깥에서 했었던 것을. 그게 우리에게 뭐다?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레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망은 어떻게 한다?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다. 희망은 뭐한 것이다? 위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희망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앤디, 희망은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는 레드. 두 명이 어떻게 된다?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레드는 저런 말을 가지고 있을까? 왜 저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레드의 희망은 뭐겠어요? 감옥에서 나가는 거죠. 가석방 장면이 한 3번인가 나올 거예요. 보내줄까요? 절대로 안 내보내주죠. 그러다가 무언가를 보게 돼요. 자, 이 영화에서는 브룩스라고 하는 한 죄수가 있어요. 한 40년 좀 살았죠. 그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그냥 잘 적응을 했어요. 감옥 내에. 그리고 감옥을 이제 떠나고 싶지도 않죠. 그 사람은.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브룩스가 출소하게 됩니다. 한 10대쯤에 들어왔는데 50년 채우고 이제 거의 뭐 60, 70이 되었을 때 밖에 나가게 되는 거죠. 브룩스는 나가기를 원했을까요? 나가지 않기 원했을까요? 나가지 않기 원한 거예요. 브룩스는 억지로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그마한 버스를 타고 가석방 장소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슈퍼에서 일을 하게 돼요. 조그마한 방을 하나 내주게 되고 방에서 잠을 자고 슈퍼에서 일을 하다가 그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세모이 좀 주고 매일같이 생각하죠. 다시 돌아가고 싶다. 어디로? 감옥으로. 그러다가 브루스는 그 현실을 못 견뎌서 어떻게 하냐면 자살해버립니다. 네, 자살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감옥 내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듣게 되는 거죠. 레드는 그때 느끼는 거예요. 난 나갈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꿈꾸고 희망하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게 되는 거죠. 자, 이 영화에서 저 길들여졌다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봐요. 나는 길들여진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잘 길들여진 사람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옳다고 여기고 또 굳이 내가 이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저기까지 떨어질 위험을 감수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냥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걸 가지고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겠죠.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뭐 하고자 한다? 잘 길들여지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 수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좋은 학교 가려고 애쓰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행위들 말이죠. 그죠? 자, 그걸 가지고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재밌는 게 뭐냐면 브룩스의 존재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언젠간 뭐가 될 수 있다? 브룩스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주변에서 브룩스 본 적 있어요? 전 많아요. 97년도에 한번 봤었죠. IMF 때.
너무 옛날인가?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뭐가 됐다? 브룩스가 돼버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외치고 있지만은 답은 없어요. 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저 브룩스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죠. 브룩스처럼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니체는 크게 인간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노예 인간이 있고 두 번째는 고귀한 인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노예 인간은 뭘까요? 시키는 대로. 자, 돌쇠가 일어났어요. 마님, 오늘 하루 뭐 할깝시오? 마당 쓰라라. 네, 마당 쓸게요. 하고 마당 쓸고 오면 다음 또 뭐라고 해요? 마님, 뭐 할깝시오? 자기 가서 당장 패거라. 네, 마님. 이게 누구예요? 이게 노예예요. 노예는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건 내가 뭐가 되는 것이다? 노예가 된다라고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니체는 두 번째로 이제 고귀한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고귀한 인간은 뭘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 내가 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자, 니체는 고귀한 인간의 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듭니다. 아까 전에 신은 죽었다고 해놓고서 또 예수님이 뭐다? 고귀한 인간이다. 약간 모순이 아닌가? 모순이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잘 길들여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뭘까? 로마의 법을 잘 따르고 유대 율법 잘 따르고 목수일 열심히 하면 그게 뭐다? 그냥 잘 길들여진 그냥 평범한 삶일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해요?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걸 실천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분이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다가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하죠. 이미 세월이 2000년이 지났는데 1000년 뒤에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을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분이 이렇게 살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류라고 하는 종이 한 단계 발전하지 않았는가? 우리 모두는 뭘 기억한다?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 가치를 기억하지 않는가? 그게 바로 무엇이다? 그게 고귀한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남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가치관을 스스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막 거창을 만들어야 될까? 그럴 때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될까? 내가 지금 하는 거 다 관두고 뭔가 하나 새로운 거 만들어 볼까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브룩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이고 그때는 내가 뭘 내야 된다? 용기를 내어야 한다는 바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영화는 이제 후반부에 이제 어떻게 흘러가게 되느냐? 앤디가 감옥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요. 책도 늘리고 또 사업도 하게 되고 감옥을 좀 살기 좋은 것으로 바꾸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젊은 죄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걔가 보니까 앤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당신이 이런 데 올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오게 됐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젊은 죄수가 전에 있었던 다른 교도소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앤디의 부인을 죽인 진짜 범인을 걔가 알고 있었던 거지. 자, 앤디가 그 말 들었어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죠. 소장한테 가서 얘기해요. 나 진짜 범인을 압니다. 한 번만 더 재판받게 해주세요. 해주겠어요?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때 소장이 협박이 들어가게 돼요. 제가 약간 좀 각색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야, 우리 이때까지 괜찮았잖아. 네가 밖에 나가나 감옥 안에 있나 뭐가 그렇게 다른데? 밖에 나가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살 수 있나? 그런 건 불가능해. 우리 이때까지 괜찮았으니까 그냥 있자. 더 좋은 음식을 원하나? 너한테만 줄게. 더 좋은 침대를 원한다면? 너한테만 줄게. 네 비밀을 알고 있는 죄수는 내가 이미 죽였어. 선택해라. 나갈래? 말래? 선택하세요. 나갈래요? 나가실래요? 자, 앤디는 선택해야 돼요. 근데 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얘는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저 사람은 뭘 했다? 탈옥을 준비했죠. 우연히 벽을 한번 조그마한 돌망치 가지고 툭 그늘을 봤는데 벽이 꽤 여문 거예요. 그때부터 얘는 30년 동안 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선택해야 돼요. 나가든지 멈추든지. 나가야 하기는 하지만은 나가는 게 굉장히 좀 두렵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두려울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굴만 팠지 밖에 나가본 적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뭔가 준비하는 거 되게 많죠? 준비만 했지 해본 적 있어요 그거? 그 일을 진짜로?
준비하는 거하고 그 길을 진짜 걸어보는 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준비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 길을 정말 걸어야 할 때, 걸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이 영화는 그거를 이제 마지막 탈옥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영화를 한 번만 본 사람들은 전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번 보다 보면은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바로 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앤디는 나가게 되죠. 엄청나게 긴 하수구를 기어 나가고 그 길 끝에서 자유를 얻게 되죠. 감옥을 나간 그 사람 뭘 하는 줄 압니까? 감옥의 모든 비밀을 다 폭로해 버리게 돼요. 모든 비리들을. 그렇게 해서 소장은 마지막에 자살하고 간 소장은 전부 다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죠. 이 영화의 원제가 뭔지 알아요? 탈출 아니에요. 쇼생크 구원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구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아주 넓은 바닷가로 가게 되죠. 근데 마지막에 애가 탈옥하기 전날에 레드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50년 채웠을 때 당신이 나오게 된다면 내가 말하는 이 장소에 가봐라. 레드는 이제 어떻게 된다? 브룩스처럼 출소되게 되죠. 영화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똑같이 루틴 시켜버려요. 똑같은 버스를 타고 그곳에 갔고 똑같은 그 슈퍼에서 일을 했고 걔가 자살했던 그 방에 똑같이 묵게 되고 브룩스가 매일같이 앉아서 모이를 줬던 그 벤치에 앉아서 새 모이를 주게 되죠. 똑같은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레드는 좀 달랐죠. 앤디가 했던 그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 걔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약간의 용기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고 그곳에 가보니까 편지가 있었고 자기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 돈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앤디와 레드가 만나면서 영화는 끝나게 되죠.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 옥상에서 가슴속에 다가갈 수 있었던 거 그거 하나의 용기였죠. 음악을 트는 거 끄라고 할 때 볼륨을 더 올려버리는 거 역시 용기였죠. 나가야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것 또한 뭐예요? 그것 또한 용기였던 것이고 마지막에 레드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또한 용기잖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영화는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네 인생을 결정적인 순간이 바꾸는 거는 뭐다? 우연이 아니라 너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자? 나는 뭘 말한다? 초인을 말한다. 이 사람의 철학을 맥락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오늘날에 맞게끔 좀 재해석을 해서 바라보게 된다면은 이 철학자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긴 시간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